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현대모비스와 GM의 수주 계약 소식에 오늘도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KCS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함께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 보이면서 클로봇과 사면, 에이럭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 밖에 유한양행이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클로봇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가를 보면 현재 5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올라준 건 아닌지 신규 진입하게 된다면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신규 진입은 가능은 한데 지금보다는 역시나 좀 쉬어갈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워낙에 좀 수급의 전환도 상당히 빠르고 시세가 몰리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진입도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역시나 사실 로봇이 좀 선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자율주행이나 AI 이쪽들은 워낙에 잘 움직이긴 했었는데 로봇주들은 조금 그 움직임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촉발시킨 원인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 관련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연속성 자체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율 로봇, 자율 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내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이름이 카멜레온인데 이 소프트웨어 카멜레온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같이 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매출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로아스라고 있는데 이 로아스를 통해서 하드웨어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저점에서부터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근 워낙 조선주들이 좋았었죠. 그리고 조선주들이 좋으면서 조선주들과 함께 조선 기업들과 함께 그 로봇 계약을 체결한 뭐 뉴로메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조선사들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조선사들,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로봇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층간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로봇사들도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발전이 돼서 층간 이동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 제어스 확대라던가 그리고 층간 이동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조선소는 아니고 뭐 건물 내 청소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고객사도 뭐 롯데라던가 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을 뭐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 한 130곳 정도 고객사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좀 고객사들과의 매출을 통해서 연평균으로 거의 8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클로봇이라던가 뭐 최근에 하이젠 R&M이라던가 이렇게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그런 만큼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대응하는 것도 좀 전략을 짜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기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오션이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갔는데 연초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MRO 사업으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다만 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었었습니다. 일단 이유는 좀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가 제일 느렸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속도 자체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내년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속도는 느리더라도 키 맞추기는
협의는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국내 그 기업들로부터 해상 풍력선을 수주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전체 규모가 1.4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대당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고부가가치선이라고 해봤자 뭐 한 대당 뭐 3천억, 4천억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한 좀 고부가가치선이고 비싼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선박을 좀 수주를 받았고 이 해상 풍력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 풍력에 필요한 발전기를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해상 풍력 시장이 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전부터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좀 해소가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다각화되고 있고 수주가 한쪽으로만 몰린 게 아니라 뭐 고부가 가치선 안에서도 LNG선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해상풍력선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뭐 앞으로는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좀 여력이 별로 없고 이미 데크도 많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이제 실체화되는 그러니까 수치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202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그 빅사이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주를 받아놓고 실제로 실적이 제일 고가를 찍었던 때는 2011년도 이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만드는 데 한 2, 3년 정도 걸리고 중간중간에 뭐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건조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돈을 다 받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상으로는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22년도 전쟁 이후부터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상으로도 좀 탄탄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은 지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는 하나오션은 좀 영업이익 측면에선 좀 느리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쪽 중심으로 주가의 탄력도는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한울 바이오파마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기다림이 길었던 본게임 이제 시작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와 함께 진행하는 임상 기대감으로 내년 기대주로 추천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NH투자증권에서 비상경영 돌입이라는 리포트가, 이마트는 IBK투자증권에서 알리와의 동행이라는 리포트, 현대제철은 NH투자증권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KB증권에서 실적 선장세 지속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AI 및 서버용 메모리 매출 확대로 내년에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한울 바이오파마 전략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최근 좀 부진하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관련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주가상으로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팜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는데 앞으로 좀 뭐 2025년도 하반기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팜은 미국의 그 이뮤노반트라고 해가지고 로이반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 쪽으로 최근에 그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했고요. IM 이제 VT-1402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 1402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적응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과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140이 파이프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뮤노반트의 어떤 가치 상승은 다시 얘기하면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 상승이다라고 좀 직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어떤 흐름 자체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뮤노반트의 그 관계사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 중에 아제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제넥스도 같은 어떤 적응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비브가르트라고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적응증이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막성 신병증이라던가 그리고 뭐 ITP라던가 첨포창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ITP나 첨포창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막성 신병증도 이번에 임상 그 유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효가 좀 부족하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중단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넥스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서도 나머지 두 가지 파이프라인만으로도 두 가지 적응증만으로도 매출이 한 70%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5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큰 경쟁사인데 이 아제넥스와는 다르게 그 승인된 적응증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적응증, 타깃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제넥스의 타깃 시장이 5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제넥스 타깃의 수십 배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한 최소한 7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갑상선이 한 33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 자체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이 아제넥스가 이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면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후의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그 시가총액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여력은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40이 파이프라인 그 그레이브스병 관련한 파이프라인 성과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개가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뭐 중간 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은 관련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이 워낙에 부진했었고 그리고 원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좀 주의하시면서 같이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전략 여쭤볼 텐데 이제 곧 CES 2025가 열리잖아요. 네. 이게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HBM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전방 산업이 좀 새롭게 다각화된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수요에 관련한 어떤 자신감 있는 톤이 또 일어난다던가 이러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4분기 실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특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일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거시 반도체 쪽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건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한 7조 한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망치를 그래도 부합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비슷하게 좀 이런 긍정적인 실적 그 추정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반 정도에 내년 한 중반 정도 HBM4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HBM4를 내년 후반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HBM4 관련한 모멘텀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HBM3E가 HBM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서 80%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하락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던 거였었는데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될 거고 거기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모바일 그리고 PC 쪽의 어떤 수요 자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즉 온디바이스 AI 쪽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런 신규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방을 열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12월의 마지막 시장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